네, 반갑습니다. 그쵸.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됐다. 그죠. 제가 지금, 뭐, 어저께 크루 타고, 뭐, 멀미약을, 뭐죠. 어저께 잘못 미팅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울릉도가 아니고, 어디가 좀, 무슨 배를 탔는데, 멀미약을 먹었는데, 그 멀미약이 아직도, 울렁증이 해결하는데 희한하네, 그죠? 자, 253페이지. 지금 제가 울렁증이 아직도 있어요. 자고 일어났는데도. 어쨌든 한번 해볼게요. 자, 시간의 주인이 되는 법. 우리가, 여러분, 어디에 주인이 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제가 우리 애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잘 모르지만, 딱 두 개에 대해서는 확실한 통제권을 가지고 싶어. 두 개에 대해서.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돈이고. 돈과 시간에 대해서 확실한 통제권을 엄마는 가지고 싶어. 그래서 우리 아들도 그 두 개에 대해서 확실한 통제권을 가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주인이 되고 싶은지,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죠. 내 감정에 확실한 주인이 되고 싶어. 뭐 이런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써서 나는 어디에 확실한 주인이 되고 싶나를 쭉 제가 단어를 써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과 돈에 대한 확실한 통제권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제 여러분은 어디에 주인이 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랜드 카도는 시간의 주인이 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의 주인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줄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이게 첫 번째라면 시간의 주인이 되는 첫 번째. 자, 날마다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기록해야 된다.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되고, 우선순위가 명확한 사람은 우선순위가 명확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가 다들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죠? 근데 내가 우선순위를 정하긴 했어. 내 목표에 따라서. 근데 내가 우선순위대로 정말로 시간을 그렇게 쓰고 있는지를 까지 체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체크가 돼야 된다. 체크가 딴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피드백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에게 피드백. 다른 사람들도 필요 없어요. 스스로에 대한 피드백.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왜, 어, 이렇게 몰랐어. 근데 알게 됐어. 몰라서 못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알게 됐어. 알게 됐는데도 왜 모르는 상태와 동일할까? 내가 몰랐어? 그래서 못했어. 오케이. 근데 내가 알았어. 알았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결과야. 아, 못해. 못해내, 그것을. 그것의 결정적인 이유는 뭐다? 셀프 피드백이 없어서 그래요. 스스로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무엇을 가지고 사람은 나선형 성장.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그 일이 계속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가는 뭐예요? 강력한 피드백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 피드백 시스템이 없으면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른 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열심히 자기가 행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위로와 성취와 어머 나 괜찮지 뭐 내 정도 하는 사람 없어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제자리 걸음인데 그 어떤 발전도 없는데 자기는 자기가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피드백 시스템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피드백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는 정말로 내 비즈니스에 SOP를 우선순위에 두고 내 비즈니스를 예를 들어 1,000만 포인트라고 하면 엄청 지속적으로 내가 확장시키고 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우선순위가 SOP이기 때문에 엄청 제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라고 얘기하고 SOP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자, 여러분 SABN에 SOP 데이터가 나오는 줄 아는 사람. SOP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이 스폰서라면 여러분 파트너의 SOP 데이터가 나온다, 안 나온다?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근데 안다, 모른다. 자, 알고 있다 하더라도 체크한다, 안 한다. 체크해 보신 분.
없을걸요? 제가 봤을 때. 이해되십니까?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SOP를 제일 중심으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어. 그죠? 내가 SOP 30개 했는지 50개 했는지 50개 했는지 45개가 사라졌는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내가 50개 한 것에 내가 한 행위에만 포커스해서 저 잘하고 있거든요. 저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요렇게 있는 상태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예를 들면 우선순위가 예를 들어 신규 가입이다. 저는 내 비즈니스의 우선순위, 내 시간의 우선순위도 있지만 내 비즈니스 우선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이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우선순위에 피드백 시스템이 있다 없다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저는 신규 가입을 이번 달에 제가 진짜 신규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박주희 가입시켰어 수기로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 가입시켜서 이렇게 10명 가입시켰거든요 하면서 자기 머릿속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의 자기의 모습을 딱.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전산 들어가요, 전산. 전산 들어가면 이 사람 3명밖에 가입 안 됐는데? 이해됩니까? 그 제가 얘기해 드려요. 일단 3명 가입시켰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아니래. 자 10명 가입시켰다는 거예요. 3명 가입시켰어요? 라고 얘기하면 뭐 이제 그 사람이 자 점검하죠. 어떻게 7명은요. 가입할게. 알겠어. 네가 가르쳐준 대로 내가 가입할게. 이렇게 소통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10명, 이 사람도 가입한다고, 이 사람도 가입한다고, 이 사람도 가입, 10명 이번 달에 가입했어요. 10명 제가 했어요. 전산에 들어가 보면 3명밖에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신규 가입에 대한 전산 시스템이 있다는, 피드백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SABN에요. 엄청난 게 다 있습니다. 다 있어, 다 있어, 싹 다 있어. 여러분의 피드백 시스템이 다 있는데 여러분이 1도 안 쓴다. 1도 안 쓴다. 자, 여기도 있습니다. 자, 우선순위를 정했어. 그러면 당신이 날마다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기록해야 된다. 피드백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피드백 시스템이 돌아갈 때 우선순위도 돌아간다. 어, 그냥 감정만 가진 우선순위, 내가 혼자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여러분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자, 근데 그렇게 피드백 시스템을 딱 돌려버리면 뭐다? 대박 뭐가 나온다? 낭비라는 단어가 나온다. 분명히 내가 엉뚱한데 에너지를 쏟고 있다, 안 쏟고 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쏟고 있다. 그래서 피드백 시스템이 엄청 중요하다. 성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습관과 행동을 그 기록이라는 걸 하면 피드백 시스템이 돌아가면 인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인지하면 또 수정 가능하죠. 그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없다 있죠. 자, 그래서 쭉 밑에 내려가셔서 물론 인생과 커리어 전반에 우리 인생과 커리어는 항상 상황이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달라진다. 왜 달라질까요?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나이를 먹고 있고 나도 나이를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도 나이를 먹고 있다. 근데 자꾸 옛날 생각만 하면서 그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254페이지 네 번째 줄.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이 맞다 맞지 않다, 워라밸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따른 전략을 짜서 실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뭐 이런 걸, 짤 때 있어서, 가족과 함께 하는 그것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가족과 당신이 성공을 갈망하는 이유가 돼야 된다는. 가족이라는 것은 당신이 성공을 갈망하는 이유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 가족과도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되겠고, 본인의 일도 우선순위에 맞는 걸 해내야 되겠어. 그래서 엄청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다? 이제 솔루션이 있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 매일 1시간씩 일찍 일어났다는 겁니다. 1시간 일찍 일어났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워라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가족도 있고 본인의 일도 있어. 근데 그 우선순위를 1번과 2번을 다 하려고 하니까 상충돼. 왜냐면 시간 24시간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대 이 사람은 시간을 늘려버렸대. 시간을 샀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일찍 일어남으로써. 그래서 255페이지. 자, 우리가 시간을 무작정 보내지 않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따른 해법을 찾아 우리의 노력은 시간의 주인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지. 한 시간을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것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따른 해법을 찾은 거라는 거죠. 우선순위를 정했기 때문에 해법도 찾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바쁘면 바쁠수록 시간을 통제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당신이 계속 바쁜 이유는 뭐다?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계속 바쁜 겁니다. 자, 맨 밑에 시간을 통제하기로 마음 먹는다면 당신은 원하는 일을 뭐 할 수 있다? 모두 할 수 있다.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제 빡쳐서 절대로 못해. 이 시간 안에 절대로 못해. 그런 건 없다. 없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우선순위를 명확하지 않은 거다. 이 말입니다. 자, 256페이지. 여기 아무도의 동그라미 치세요. 아무도 당신을 구원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준다. 부모도 못 해준다. 아무도 못 해준다. 신도 못 해준다. 아무도 못 해준다. 아무도 당신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 자, 1번. 반드시 독립해야 된다. 자립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가족, 동료, 친구, 직원 등 주변 모든 사람이 당신의 최우선순위를 인식하고 거기에 동의하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고 내 우선순위를 쉽게 말해 공표하고 그래서 박주희라는 사람은 이게 우선순위야 라는 것을 당신의 가족, 동료, 친구, 직원들이 인지하게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인지하게, 알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혼자서 나의 우선순위는 이거인데 제가 또 서봐라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다이어트가 우선순위예요. 그러면 가족, 친구, 동료, 직원들에게 뭐야? 내 다이어트 우선순위를 이야기해서 어떻게 한다? 거기에 동의하게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당신의 우선순위가 계속해서 지켜진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방해받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쭉 내려가시면 속도를 늦추어라. 긴장을 풀어라. 휴식을 취해라. 균형을 잡아라.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은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에 만족하고 뭐 이런 말들 이론상은 굉장히 맞는 말처럼 들리죠. 그렇지만 자기가 봤을 때 되게 뼈 때리는 말이에요.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할 형편이 되는 사람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어. 사람들이 나한테 뭐 한다 그렇게 사노? 뭐, 뭐 그런 얘기들 있죠.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된다. 뭐 여기 써 있잖아요. 그죠? 그냥 있는 대로 남편이 주는 월급 받고 그 안에서 그냥 맞춰서 살면 된다. 제가 늘 말하죠. 생활의 달인. 응? 저 제일 싫어하는 게 생활의 달인이에요. 남편이 300만 원 갖다 주면 300만 원에 맞춰 살고. 좀 어쩌다 보니까 250만 원밖에 못 받게 됐어. 그럼 250만 원 주면 250만 원에 맞춰서 살고, 200만 원 주면 200만 원에 맞춰서 살고, 50만 원 주면 50만 원에 맞춰서 사는 생활의 달인. 음. 그럼 도대체 당신은 뭐죠? 당신은 뭐죠? 도대체 당신은 뭐냐고. 어. 진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어. 그쵸? 당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아예. 살아있을 때도 없고 죽어서도 없어요. 살아있을 때도 없는데 죽어서 있다? 없다. 저는 물론 우리가 다 뭐 위인이 아닌 이상 뭐 죽어서 뭐 없겠지. 적어도 손주한테까지는 기억되는 조상이어야 되지 않을까. 응? 손주한테만큼은 기억되는 할머니여야 되지 않냐. 는 거예요. 내가 그 밑에까지는 뭐 아니다 할지라도. 음. 그죠? 자식에게 혹은 어 그리워하는 존재 말고 존경받는 존재로. 그쵸? 자, 어쨌든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속도를 늦춰 긴장을 풀어 휴식을 취해 지금 있는 그대로 가진 것에 만족해. 그치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도 될 형편인 사람을 자기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미미한 존재에서 벗어날 만큼 충분히 많은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뭐 예를 들어 정말로
음, 당신이 어떤 굵직굵직한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런 당신에게 당신의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예를 들어 의사야. 당신이 의사야. 지금 있는 대로 만족해. 이런 말을 할까요? 당신이 판사야. 지금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의사야. 그러면 당신 주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당신이 판사야. 그럼 당신 주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안 합니다. 나가서 일해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이런 말을 듣고 살죠? 미미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그들 눈에 내가 미미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미한 존재에서 벗어날 만큼 충분한 행동을 해버리면 더 이상 당신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거듭나 버리면 당신에게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이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깨놓고 저한테 이런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저한테는요. 어제도 제가 탑리더님 만났죠. 저한테 빨리 크라운 가라더라고요. 아유 박주일 리더 이만큼 했으니까 긴장 풀고 휴식 취해. 워라벨 해. 있는 거 만들어 놓은 거 누려. 이런 얘기 안 하시던데요 저한테. 그럼 저한테 뭐라 했을까요? 빨리 크라운 앰버서더 가세요. 분발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말이 진짜,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가 사실은 내 거울이에요. 내 거울.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그러니까 그때 그 말을 두고 진짜 거울을 여러분이 갖다 대어 볼 필요는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보통 수준으로 행동해 왔기 때문에 편안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일에는 반드시 목적, 사명, 성취감의 동그라미 치세요. 일에는 목적도 있어야 되고 사명도 있어야 되지만 결정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성취가 있어야 돼. 성취. 성취감을 주어야 한다. 쭉 내려가서 자 느리게 살아라 같은 난해한 조언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마인드셋인데 자신의 문제를 남이 해결해 주기 바라는 생각. 내 문제를 다른 누구 어떤 사람 뭐 너무나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의 남편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내만 믿으라 할 수도 있죠. 그죠? 내가 이때까지 뭐 당신 하나 정도는 먹여 살릴 수 있고 막 말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런데 그 말에 또 난 어때요? 이 사람이 정말 해결해 줄 것 같아. 해결해 줄 수 있죠. 진짜로 해결해 줄 수도 있죠. 그런데 당신의 성취는 없죠. 문제는 해결됐지만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해결이 됐지만 당신 마음의 성취감은 없죠. 성취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까? 당신 남편에게 있죠. 내가 우리 마누라 정도는 먹여 살리는 사람이잖아. 이런 성취감은 당신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당신 남편은 계속 성장할 겁니다. 근데 나는 문제는 해결됐지만 문제는 일어나지 않게 해결이 됐지만 내 안에 성취감은 있어요? 없죠. 이미 죽은 상태인 거예요. 무덤까지 갈 필요 없어. 이미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정신 차려라. 이렇게. 그랜드 카드 엄청 뼈 많이 때려, 이 사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신 차려라. 아무도 당신을 구원해주지 않는다. 음. 우리 부모님이 나를 10달 배에 놓고 배 아파서 놓을 때는 남편 혹은 누구든지, 그게 누구든지, 남편, 정부, 자식, 이런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에게 얹혀 살으라고 나를 태어나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반드시 셀프가 되셔야 됩니다. 쭉 밑에 행복, 안정, 자신감, 성취감을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이 이루려는 성공이 무엇이든 그것을 위해 모든 에너지와 재능을, 당신의 모든 에너지와 재능을 거기에 쏟아라. 그리고 시간을 통제하라 라고 써 있어요. 자, 챕터 18. 와, 진도 잘 나간다, 그죠? 비판은 성공의 뭐다? 신호다. 이 제목이 너무 재밌었어요. 261페이지. 비판을 예상하고 기대하라. 우리가 어떤 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도전이라는 걸 할 때, 정말 여러분은 비판을 뭘 시작할 때,
뭘 시작할 때 비판을 예상하고 기대합니까? 아니죠. 칭찬. 내가 성공하면, 내가 이거 해가지고 잘 되면, 이야 하면서 있잖아요. 칭찬을 예상하고 기대하죠. 그러니까 칭찬을 예상하고 기대한다면 이미 단 한 번도 성공이라는 것을 당신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성공이라는 것을 해내보지 못했다는 반증이에요. 그러면 단 한 번이라도 뭔가 성공해봤어. 그 사람 이게 무슨 말인지 대반 알죠? 오케이, 맞다. 비판을 예상하고 비판을 기대하고. 진짜 딱 이렇거든요. 자, 누구라도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 당신이 비판을 받는다면, 지금 비판받고 있다면, 물론 뭐 도덕적인 뭐 이런 비판 뭐 약간 뭐 옥석을 가려야 될 건 있겠지만 어쨌든 당신이 비판받고 있다면 그것은 성공의 길로 잘 가고 있다는, 여러분, 그냥 신호가 아니에요. 확실한 신호다는 거예요. 확실한 신호다. 이 사람한테도 좋은 사람, 저 사람한테도 좋은 사람, 저 사람한테도 좋은 사람, 저 사람한테도 좋은 사람.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 좋은 사람. 성공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음. 왜 우리가 이쁜 여자를 보면 질투가 나요? 내가 안 이뻐서. 왜 날씬한 여자를 보면 질투가 나요? 내가 안 날씬해서. 이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왜? 다 고만고만했으면 좋겠, 나랑 비슷했으면 좋겠는 거지. 음. 나보다 월등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은 보기 쉽지. 그러니까는, 몇 프로가 될까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5%는 될까?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힘들 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로할 수는 있어도 그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나는 내 뜻대로 뭐가 안 되는데 나보다 잘 되고 있는 사람을 칭찬할, 니 진짜 멋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게 본능이라서. 본능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신이 비판받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 돼가고 있다는 뭐다 확실한 신호다는 거죠. 자, 밑에. 비판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판단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비판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판단하고 있다는 뭐예요? 하나의 증거예요. 262페이지. 근데 누군가가 우리는 다 서로를 판단해요.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충분한 행동을 하지 않는 탓에 가족이나 상사, 요금 징수, 그러니까 당신이 잘나도 비판받고 당신이 못나도 비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못나면 어떤 비판받아요? 아이고, 저 가서 이렇게 비판받고 당신이 잘나면 아이고, 이렇게 비판받는데 당신이 충분한 행동을 하지 않은 탓에 가족이나 상사 요금 징수에는 이게 나쁜 비판이야. 이거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그런 비판보다 당신의 성공을 질투하는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성공해도 비판받고, 그죠? 잘나도 비판받고, 못나도 비판받는데, 못나서 비판받고 싶은가? 잘나서 비판받고 싶은가?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비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충분한 행동을 하지 않는 핑계를 비판으로써 우리는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탁월한 수준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판의 초기 징조는 뭐다? 조언의 형태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조언. 그래서 어떤 조언을 해요? 고객 한 사람한테 그렇게 많은 에너지 쏟을 필요 없어. 그 사람 살 사람 아니야. 인생을 더 즐겨. 일이 전부는 아니야. 이런 조언. 음. 우리가 구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조언으로 시작되어서 나중에는 뭐 한다? 비판한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엄청난 행동량이 그들의 부족한 행동량을 더 도드라지게 하기 때문에, 그죠?
지금 뭔가 성공으로 잘하고 있는 사람이 엄청난 행동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내가 그 사람이 100번을 하고 있을 때 난 10번밖에 못 하고 있어. 그러면 그 100번 한 사람 때문에 내가 90번을 안 하고 있는 게 표가 나버리죠. 표시가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표시가 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뭐 한다고요? 엄청난 비판을 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라고 생각한가 동시에 그런데 있잖아. 이렇거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유재석 같은 사람이 엄청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은 누구라도 다 흠모하는 어떤 결과를 낸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가 너무 부럽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러운 만큼 비판하거든요. 그럼 본능이에요. 그런데 유재석이 대단한 이유는 그 많은 자기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먼저 쉽게 말하면 공손하게 그 사람들보다 더 낮은 자세를 취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유재석이 대단한 거예요. 그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은 유재석은 비판받을 일 자체도 없애버리는 거죠. 음. 모든 사람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 대상에 있음으로 해서 자기가 비판받을 걸 아는 거죠. 그런데 그 비판할 대상자들의 밑에 가버림으로써 그것조차도 없애버리는 데 에너지를 쓰는 거죠. 예를 들어 뭐 한건 대단한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랜드 카도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자 마지막 263페이지 비판을 성공 공식의 한 요소로 삼아라.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 자 보세요. 264페이지 중간쯤에 보세요. 당신은 비판받고 있는가? 자, 여기에 여러분이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당신은 비판받고 있는가? 비판하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없어요. 비판받고 있는가? 비판하고 있는가? 비판하지 말고 비판받으시라 이 말입니다. 난 오늘 비판받기에 도전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비판을 안 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비판받기 도전할 수 있거든요. 자, 밑에 보시면 비판에 잘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그들의 비판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식은 비판을 성공 공식의 한 요소로 삼아 예상하는 것이다. 별표 만개 치세요. 성공 공식으로 집어넣어 버린다는 성공 공식으로.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265페이지 쭉 밑에서 끝에 한번 보세요. 그랜드 카도는 자기 얘기를 합니다. 비판이 성공 사이클의 일부임을 일부라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비판이 성공 사이클의 일부. 예를 들어, 자, 성공 사이클의 1번이 뭐예요? 목표,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고, 2번이 뭐예요? 행동하는 거죠. 행동하면 뭐가 나온다? 실패, 실패. 성공하면 비판. 맞아요? 자, 맞아요? 이게 성공 사이클이에요. 성공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성공하면 또 그 다음 목표를 세우고 그 넥스트 목표를 세우고 우선순위를 세우고 그죠? 또다시 그 우선순위가 대로 잘하면 실패. 잘 안 하면 비판. 잘못되면 실패겠죠. 실패했어? 그럼 성공 사이클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목표를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다시 행동한다. 행동하면 두 개밖에 없다. 실패 또는 성공. 그죠? 실패하면 어떻게 된다? 다시 하면 되고 성공하면 뭐가 따른다? 비판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판을 성공 공식, 성공 사이클의 일부로 집어넣어 버렸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쵸? 엄청 저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지금 내 성공 사이클이 잘 돌아가고 있나에 비판이라는 것을 꼭 집어넣으셔서 한번 쭉 다시 셀프 체크해 보시면
아, 내가 왜 성공 안 하는지 알겠다. 아직 비판을 충분히 안 받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무서울 만큼 내가 어떤 탁월한 차별성을 아직 못 만들어냈구나라고 셀프 체크 해보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뭐 빡세게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지만 한 번쯤은 지금 그랜드 카도니 하는 이 얘기를 새겨 들을 필요는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